안녕하세요. NCS 김정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정보기술 분야 실전 모의고사를 보시겠는데요. 4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5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에 제시된 정보 처리의 각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정보 처리의 단계 해가지고 기획, 수집, 관리, 활용이 된다. 근데 보기를 보시면 1번의 기획 단계는 정보 처리의 가장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보통 OWEH를 고려하여 이후 단계들을 기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문장 보시면은 옳은 문장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OW가 무엇이고 OWEH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OW 하시면은 what, 그 다음에 where, when, why, who 이렇게 5가지 W로 시작하는 그 문장이겠는데요. 무엇을, 어디에서, 언제, 왜, 누가 그 5가지가 나와 있어야 되고 EH, how 하고 그 다음에 how much 어떻게 얼마나 하냐가 이 기획 단계에서 그것을 고려해야 할 OWEH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수집 단계에서는 기획과 무관이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에 중점을 준다 이랬는데 당연히 이게 틀린 문장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겠죠. 왜? 수집을 하는데 기획과 무관한 게 아니라 기획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얻어내는 것이 좋은 그런 수집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무관한 게 아니라 기획과 부합되는 다양한 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관리 단계는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정리, 가공하여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바꾸는 단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 단계에서는 보시면 목적에 맞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목적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공하여 활용하기 쉬운 형태, 이거를 용이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활용하기가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유용성이라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목적과 용이성과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목적성이라는 거는 정보를 목적에 맞게 정리하고, 용이성이라는 거는 가공하여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해야 되고, 유용성이라는 거는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의 3가지 원칙이 되겠고요. 4번 보시면 활용 단계에서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합법적인 윤리의식 하에서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가 돼 있어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처리 단계에서는 기획, 수집, 관리, 활용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별로 설명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보시면 하반기 대리 승진 시험 결과를 나타낸 스프레드시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스프레드시트 해가지고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을 한 개 나와 있는데,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1번 보시면 B2에 2017년 하반기 대리 승진 시험 결과를 입력한 후 B2에서 F3까지가 여기까지잖아요. 지정하여 얘를 누르면 제시된 것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2017년 하반기 대리 승진 시험 결과를 쓰면은 이렇게 표시가 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키가 우리가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정렬하는 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장은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G5가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만약 조건문이 되겠죠. F5가 8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85 이상이면 합격. 그게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입력한 후 G16이면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F5를 비교를 하는데 85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격이라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고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합격인 사람만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5번에서부터 16번까지니까 우리가 12명인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명이 합격이 되는 거고 4명이 입력한다면 합격은 4명이 되는 거고 불합격은 8명이 된다. 나머지가 8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되는 거죠. 불합격이 되니까 불합격 인원은 합격 인원의 2배가 된다는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고요. 3번 보시면 과목 A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였을 때 가장 위에 나타나는 이름은 과목 C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도 가장 위에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림차순이 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수가 그러니까 과목 A 같은 경우에서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걸로 지금 정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A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름을 찾아보면은 지금 97점인 서영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목 A에서는 서영은이에요. 근데 과목 C에서는 확인해 보시면 과목 C는 민지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92점 민지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르니까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옳지 않다. 그래서 3번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높은 거에서부터 낮은 걸로 그렇게 정렬을 하는 게 내림차순 정렬이다. 그래서 A에서는 서영은이고 C에서는 확인해 보면 민지영이 되겠다. 그러니까 같지 않으니까 틀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4번 보시면 C5에서 E16까지를 범위를 정한 후 그랬어요. C5니까 C5니까 여기서부터 그 다음 C16까지니까 여기까지 E16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85 이상인 셀에 음영이 생기도록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면 음영이 생기는 셀은 모두 13개이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은 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에서만 85점 이상인 데를 음영을 넣어줘라. 그렇게 해서 보시면 85점 이상인 데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5, 8, 10, 13군데니까 이것도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활용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47번 문제인데요. 47번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바로가기 키와 기능을 연결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금 우리가 정보 분야에서는 이 단축키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나왔는데 다른 윈도우나 한글이나 다른 프로그램들도 단축키를 한번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1번에 컨트롤 D는 즐겨찾기에서 현재 사이트를 추가할 수 있다. 맞는 거죠. 두 번째로 컨트롤 W 즐겨찾기 목록에 있는 현재 사이트를 제거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컨트롤 W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탭을 닫은 게 컨트롤 W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다. 컨트롤 W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탭을 닫을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옳은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48번은 각종 정보들이 넘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당신은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정보 수집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수집을 하는데 옳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1번 보시면 주변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야지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번은 옳은 문장이고요. 2번 머릿속 서랍들을 하나로 합쳐서 그 안에 정보를 넣는다. 그것보다는 서랍을 여러 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정보들을 보관을 해두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머릿속 서랍들을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서랍을 많이 만들어서 정리를 해두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중요한 정보들만 머리에 넣고 세세한 정보들은 따로 분류하여 둔다. 좋은 방법이겠죠. 네 번째로 단순 정보 수집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한다. 단순 정보보다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라는 거를 확인해 봤고요. 3번 보시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단계별로 제시한 것이다. 각 단계의 순서를 올바르게 정리한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원인 분석, 예방 대책이에요. 원인 분석, 사실 발견, 기술 공고와 안전관리 조직, 그 다음에 시정책 적용 및 뒤처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예방대책이기 때문에 먼저 조직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 경영자는 안전목표를 설정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며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 감독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사실의 발견. 두 번째로 사실의 발견으로 사고 조사, 안전 점검, 현장 분석, 작업자의 제안 및 여론조사, 관찰 및 보고서를 등을 연구해서 사실을 발견을 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을 발견을 하면 그거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야겠죠. 원인을 분석하는데 재해의 발생 장소, 재해 형태, 재해 정도, 관련 인원, 직업 감독의 적절성, 공구와 장비의 상태 등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에 기술을 공고화한다. 원인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시정책, 즉 기술적 개선, 인사 조정 및 교체, 교육 설득, 공학적 조치 등을 선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책 적용 및 뒤처리를 한다. 안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고 안전시설과 장비의 결함을 개선하고 안전감독 실시 등의 선정된 시정책을 적용한다. 이렇게 지금 예방 대책 단계가 5단계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안전관리를 조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사실을 이제 조직된 관리들이 이렇게 사건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그리고 연구한 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서 원인 분석을 토대로 기술을 공고화하고 시정책 적용 및 뒤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올바르게 정렬한 것은 D, B, A, C, E가 되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D, B, A, C, 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산업재해 예방 대책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50번 문제는 기술에 관한 문제인데요. 오늘날은 기술의 변화가 급격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당시는 사전에서 기술 혁신의 뜻에 대해 찾아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다음 중 기술 혁신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의 특징을 갖다가 공부하라는 얘기거든요. 기술 혁신의 특징이 아닌 거. 자, 기술 혁신이란 말은 슌페터가 사용한 용어이다. 그는 이 말을 기술의 발전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 개척과 상품 공급 방식의 변경 등 경제에 충격을 주어 변동을 일으키고 이것에 의해 이윤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기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이러한 그의 개념은 기술 발전의 도입과 이것이 보급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혁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특징은 기술 혁신은 그 과정 자체가 불확실하다. 맞는 말이죠. 불확실하고 기술 혁신 과정의 불확실성은 기업 내에 많은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많은 논쟁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술 혁신은 조직의 경계가 뚜렷한 특성이 있다. 이랬는데 이거는 아니죠. 조직의 특성을 넘나드는 특성이 있다고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문제고요. 4번은 기술 혁신은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하다. 불확실하고 많은 논쟁을 일으키면서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로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음에 제시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보시면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유무형의 지적 창작물을 포괄하여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뜻 보면은 지금 맞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식재산권이라는 거는 유형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형이 아니라 무형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이다. 두 번째, 지식재산권은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으로 평가받는다. 그거는 옳은 문장이 되겠죠. 산업발전에 그 자본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세 번째 보시면 문학,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지식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표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학, 예술 분야도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관한 거는 저작권으로 지금 보장을 받고 있죠. 지식재산권이 된다는 거. 이것도 옳지 않은 문장이다. 4번 의장과 상표의 보장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20년이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걸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번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형이고 그 다음에 산업자본으로 평가받는 게 맞고 문화예술 분야도 지식재산권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보장이 되고 상표 등록 같은 경우에는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보장이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52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 네트워크 혁명의 세 가지 법칙을 소개한 것이다. 각 내용과 법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가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법칙 이름이 나와 있는데 기억을 보시면요. 컴퓨터의 반도체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 자, 이거는 무어의 법칙이 되겠죠. 무어의 법칙은 지금 이거는 컴퓨터 반도체 성능이 관찰을 해보니까 거의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를 한대요. 이거는 관찰에 의한 경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인텔리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가 1965년에 발표를 해서 우리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무어의 법칙이니까 1번 아니면 4번이 되겠더라. 니은 보시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면 사용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것에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아지면 그것의 제곱만큼 네트워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비용의 증가 규모는 점차 줄지만 네트워크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법칙인데 이거는 미국의 쓰리콤사를 설립한 밥 매트칼피의 이름을 따서 매트칼피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니은은 매트칼피의 법칙이니까 정답은 우리가 4번인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디귿번도 마저 확인을 해 볼게요. 디귿은 창조성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다양성의 지수함수로 비례한다는 법칙이다. 이거는 카오의 법칙인데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이 그 네트워크가 가진 다양성의 지수함수로 비례한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무어의 법칙, 니은은 매트칼피의 법칙, 그 다음에 디귿은 카오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 기술 분야도 모의고사로 한번 문제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 주로 출제됐던 문제 유형들에 관해서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정리를 다 하고 시험에 응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